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2개월 정도 앞둔 상황에 사실 민주당에 인물이 없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그리고 부산시장 등에 누구를 공천할 것이냐에 대한 여러 인물들에 대한 함화평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과 김진애 전 의원 그리고 박영선 전 장관 등이 현재 서울시장 후보군에 오르내리고 있죠. 특히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에게 서울시를 내준 것은 그야말로 뼈아픈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반드시 서울시를 다시 찾아와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장으로 가장 적합한 후보가 누구냐를 두고 새롭게 떠오른 사람이 바로 송영길 전 대표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패한 이후에 책임을 통감하고 한동안 칩거에 들어간 송영길 전 대표를 다시 불러야 한다는 목소리는 그동안 계속해서 이어져 왔지요. 이재명 후보 역시도 이수진 의원의 페이스북에 글에 좋아요를 누리면서 송영길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를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송영길 대표는 매우 유의미한 글을 남겼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에 머무를 양산사저를 방문한 후에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말을 했죠. 다시는 지몬미를 외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경남 양산 통도사에서 템플스테이를 하고 있다. 어제는 문 대통령께서 퇴임 후 5월 10일부터 사시게 될 집의 건축 현장을 먼 발치에서 바라봤다. 통도사 뒤편에 있는데 아담하고 소박했다. 사진상의 민가 맨 뒤쪽 하얀 집이다. 전직 대통령이 고향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며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시대, 더 이상 정치보복에 악순환이 되지 않게 막아내는 버팀돌의 하나가 되겠다라는 말을 냈습니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하지 않겠다. 윤석열로부터 정치보복으로부터 반드시 지켜내겠다라는 발언입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개혁입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통해 겨우 24만 표 차로 이긴 윤석열에게 국민들이 독재적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좌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튼 송영길 대표의 서울시장 차출은 현재로서는 좋은 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과 이동학 전 최고위원 그리고 박영훈 전국대학생위원장 등이 오늘 오전에 양산 통도사를 방문을 해서 송영길 대표와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이들은 서울시장 지방선거에 송영길 대표가 나오는 것이 어떠냐라고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송영길 대표는 별다른 의견 제시 없이 의견을 경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로서 오세훈을 꺾고 서울의 최대 현안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 이재명 후보의 시대 정신을 가장 잘 살리면서 지자체장의 행정 경험까지 골고루 갖춘 사람은 송영길 전 대표밖에는 없습니다. 아울러 인지도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서울 지난 대선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미 부동산의 눈먼 도시가 돼버렸습니다. 작금의 상황에서 이번 지선 역시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지도와 다양한 행정 경험을 토대로 경쟁력 있는 후보는 송영길 대표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다른 후보군으로 오르내리는 분들도 훌륭하시지만 인지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다는 생각입니다. 윤석열과 오세훈이 짝짝꿍이 돼서 서울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고도 남을 텐데 그렇게 내버려둘 수는 없지요. 윤석열 정부와 맞춰 싸울 수 있는 적임자 송영길 대표의 결단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주부터 개혁에 올인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이제 40여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기소수사분리 법안 마무리하지 않으면 지방선거 역시도 힘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자, 한편 정권교체 프레임에 갇혀서 윤석열에게 투표했던 사람들 중에 벌써부터 많은 사람이 후회를 하고 있다는 그러한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SNS에 윤석열에게 투표했다는 어느 분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은 좀 심적으로 힘든 날입니다. 예전에 신랑이 비정규직이었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공기업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어요.
앞으로 자식들 키우는 걱정, 생계 걱정, 미래 걱정 등은 조금 내려놓을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이번 대선 때 미음, 시옷, 이응을 막기 위해 윤석열을 지지했는데 공기업 공무원 등을 줄인다는 말에 신랑 직장에서 위태로워졌대요. 최악의 경우에 비정규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이 들린대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정리되는 쪽이 우리 쪽이 아니겠냐면서요. 그 말에 심장이 덜컥했네요 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저 SNS에 올라온 글 중에 미음, 시옷, 이웃이 뭘까 한참 생각하고 찾아봤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지칭하는 것 같아서 말이죠. 막산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소년공 출신이라는 점을 비하하고 가난하다는 점을 비하하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전혀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가 않습니다. 저런 표현을 쓸 정도면 어느 정도의 편향된 사고를 가진 사람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본인들이 좋아서 윤석열에게 투표를 했으니 그만한 대가는 지불해야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10가지 잘해준 건 생각도 안 하고 한두 가지 서운한 것만 가지고 비판하고 욕을 합니다. 그렇게 서운한 감정으로 투표했던 그 결과가 당신들에게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인지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물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겠지만 국민 다수가 선택한 길이니 어쩔 수 없지요. 국민이 불러서 나왔다고 떠들어 놓고 용산 이전 반대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음에도 그런 조사 의미 없다고 자아도취에 빠진 윤석열인데 이 정도는 아주 작은 예고편이죠. 오늘 윤석열은 자신이 옮겨갈 용산 국방부 부지 안에 관저 신축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이전 TF는 최근 윤석열에게 한남동에서 출퇴근을 하면 국민에게 누가 되고 불편을 드리게 된다. 좀 더 효율적인 국정 수행을 위해서도 그렇고 집무실과 관저가 떨어져 있으면 경호, 경비 소요도 많아진다라고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윤석열은 여건이 되는 대로 국방부 부지 안쪽에다가 관저를 자그맣게 지어서 들어올 수 있게 해야겠다라며 관저 신축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결국 용산 국방부로 무조건 들어가겠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이로써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앞서 윤석열은 용산 집무실 이전 계획을 밝히면서 대통령실 이전에 152억, 기존 입주기간 이전에 118억, 한남동 공간 리모델링 25억을 더해서 496억 원이 집무실 이전 비용이라고 밝혔는데, 하지만 합동참모본부가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로 연쇄 이전하는 최소비용 1,200억 원에 이어서 관저 신축비까지 더한다라면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은 생각했던 것 이상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될 것입니다. 국민 세금을 5년짜리가 겁도 없이 마구마구 쓰겠다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누구 말대로 정말 가짜습니다. 대한민국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이 많다는 한간의 말처럼 앞으로 이명박근혜와 전두환의 모습을 그대로 보게 되지는 않을런지 심히 우려스러운데 길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